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2일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예상방송이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1호 경마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놓치는 경주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마지막 A급 강공략 경주를 또 배당으로 적중하면서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많은 준비했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제가 1호 경마의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또 금요 경마, 토요 경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영향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1호 경마 역시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한번 자신있게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원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제가 오늘 이 강공략 경주를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배당 노림수의 경주도 엄청 많이 있겠고, 오늘 눈에 보이는 보병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께 다 오픈하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제가 강공략을 5개 경주를 먼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먼저 2경주가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6경주 A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은 8경주입니다. 배당입니다. 8경주 A급 메인, 9경주, 10경주 역시 A급입니다. 자, 오늘 이 8, 9, 10경주가 다 배당 노림수의 그런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한 경주가 2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 노림수의 보병마필 다 언급을 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000m 레이스.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인기 순위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간단하게 현재 뭐 인기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4도의 마필이 눈에 띄죠. 1번 위즈러너, 3번 우아룡, 여기에 9번 벨록스보이, 10번 오라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10번 오라칸과 내치기는 3번 우아룡입니다. 2뒤의 마필. 그런데 2뒤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빠르지가 않고요. 빠르지가 않고 뒷심의 경쟁력이 좋은 마필들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아룡과 10번 마필만 비교를 해봤을 때 10번보다는 우아룡의 게이트점과 스타트가 좀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오라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게다가 거리가 이게 1200이 아니라 1000m 레이스입니다. 1200이 아니라 10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10번 마필은 능력으로 100% 믿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개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할 여건인데, 바로 가는 거를 줄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9번 벨록스 V, 그리고 4번 아이언볼트. 간단하게 아이언볼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빠르지 않습니다만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네요. 마필 같은 경우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은데, 단 하나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종반에 이 마필이 추진을 가했을 때 탄력 반응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는 나서는데 과연 이 마필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가 이게 고민스럽고요. 4번 마필, 그리고 9번 벨록스보이도 1억 3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이죠. 4번 마필도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런데 9번 마필도 빠르기는 한데 종반의 기대의 악벽이라든가 전형적으로 마필이 어린 티가 그대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에 따른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주목할 마필은 3번, 4번, 외곽에는 9번, 10번인데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아룡의 여건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우아룡이고요. 좀 더 주목할 마필은 역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4번 아이언볼트, 그리고 9번 벨록스 V, 2뒤의 마필이고, 안고 한다면 10번 오라칸입니다. 자, 2위의 마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6번 트라운킨도 종반의 뒷심이 좋습니다. 2번, 1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거리가 10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 따른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리가 필요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는 거를 줄 수 있는 마필 먼저 4뒤의 마필 3번, 4번, 9번, 10번인데 여러모로 3번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 그리고 앞선에 버틸 수 있는 마필은 4번과 9번,
여기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입니다. 3번의 기본이 축으로 해서 4번, 9번, 10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저에 따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6경주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경주 편성이 상당히 약한 레이스가 됐고요.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마필은 만약에 3번 네기레킹인데 데뷔전이 많은 신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주행사 때오는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초반에 뭐 단순하게 스타트만 좋았던 게 아니라 뒷심의 완성도 상당했고요. 그러면 이 경주의 거리가 이제 1300m 레이스죠. 과연 이제 2세 마필이 데뷔전 1300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상대 마필도 다 2세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전 경험이 있다 없다 이 부분만 구분이 나눠 있을 뿐이지 어차피 동일하게 2세 마필임을 감안해 본다면 3번 마필이 크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3번입니다. 강력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전례되고요. 그러니까 이면에는 뭐 4번 럭키파티라든가 1번 영원자이언트, 그리고 외곽에는 서울최강자, 9번 퍼즈킹.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전에 이 마필들이 동일하게 경주를 치렀던 영원자이언트, 퍼즈킹, 럭키파티인데 엄청나게 약편서에서 뛰었습니다. 이 마필들 같은 경우가. 그리고 걸음 매력 자체가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뭐 벤체로 카발로 혼자 뛰었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싸움에서 우열이 가려졌죠.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3번 네기레킹이 충분히 능력 발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그러면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마필을 정리해 본다면은 6번 서울최강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태희 교수, 그러니까 최근에 김태희 교수가 계승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 문세영 교수의 안장 교체라면은 또는 최근 대비 훈련 강도를 강하게 높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서울 최강자는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3번을 축으로 6번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되고요. 이외 마필은 1번 마필, 영원자이언트도 종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여기에 바로 이제 7번 일링크스인데, 제가 이 일링크스는 좀 내용이 있죠.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인기순위 2위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절대 이 마필 안 된다. 이미 주행사 때부터 그 걸음 자체가 위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마필에서 이 마필이 많이 팔렸지 제가 볼 때는 능력상 경쟁력은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계속 부진했는데, 근데 제가 이 마필 딱 보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 51조 마바에서 초이스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짧은 거리는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스피드가 좀 아쉽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7번 마필이. 그런데 이게 1300m의 거리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일링크스의 그런 완성도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은 종말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1300에 그렇게 굳이 스피드를 요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건이라면, 또는 상대 마필도 약한 레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여건에서는 7번 마필은 제가 볼 때는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압축이 됐고요. 정리해 본다면 이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주목할 마필 믿습니다. 3번 네기레킹, 저는 완성도의 산수위로 보여지고요. 3번의 기본인 축으로 해서 1번, 그리고 6번, 7번.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6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1번입니다. 3번을 축을 해서 6번, 7번, 1번을 주목할 수 있는 제 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좀 간명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축은 음파사랑을 믿습니다. 음파사랑. 자, 물론 이제 음파사랑이 초반에 약점이 좀 있고요. 반면 이제 종반에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선행력 마필들이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력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음파사랑의 종반의 추임력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번 경주. 자, 따라서 2번 음파사랑. 특히 여러분들 이번 주에 물론 이제 토요경마가 현재는 안 열리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 주에 33조마방에 상당히 제가 볼 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이편성이라면은, 이번 음파사랑의 그런 추임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 이번 마필 강하게 믿습니다. 그만큼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약세로 보여집니다. 이편성에서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마필은 만약 4번 천행채.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닌데, 역시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자, 10마돌 중에서는 6번 루비포트와 외곽에도 말해 10번 썬더 A1 상당히 좋네요. 이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만 있는 게 아니라 1200m의 거리라면은 버틸 수 있는 뒷심도 있는 마필들입니다. 6번 루비포트 그리고 10번 썬더 A1 이 네 마필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죠. 자, 이 3경주는 2번 마필의 취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음파사랑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6번, 그리고 10번 3개의 마필인데 저는 6번, 10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여기에 4번 마필 4번을 받치기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음파사랑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10번, 10번, 4번 6번, 10번, 4번이 도전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3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일단은 강축의 2위권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자, 2위권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 외곽에는 집은 마이센터입니다. 항상 이 마이센터는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전력이죠.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번 경주 여건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항상 이렇게 대상 경주를 치르고 특히 어린 마필들, 물론 이제 나이가 있는 마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 경주를 치르고 바로 다음 경주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체력 소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강공을 연타로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두 번째 경주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7번 마이센터는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저는 축으로 인정입니다. 7번 마필. 자, 말해 내측에 있는 3번 골든 드래곤인데 올라오는 마필이죠. 중반에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 마필. 그런데 이 편성 자체가 앞선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강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1번 문학센트럴 정도가 가능권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직전에도 편성 자체가 워낙 약했던 레이스에서 간신히 버텼던 걸음이었고요. 포화줄의 2점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도 게이트 2점의 선행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가능성은 있는데 만만치 않게 7번을 제가 축으로 보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7번에 그런 압박이 있다면, 또는 7번이 선행을 받는다면 1번 마필의 믿음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1번 마필 불안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골든 드래곤이죠. 골든 드래곤 최근에 꾸준합니다. 올라오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그런 전력이고, 여기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4번입니다. 동행 퍼스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행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5등급 승급한 다음에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병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3주 만에 나오는데, 이거는 마필이 공백기를 거쳐서 저평가할 게 아니라 현재 저에 따른 인터뷰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마필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6월 18일 또는 5월 21일 이때 당시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동행 퍼스트는 필히 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4번 마필, 특히나 이번 경주가 앞선이 7번 마필을 제어서는 뚜렷하게 강자가 없기 때문에 4번 마필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외 마필은 5번 다운디죠. 근데 다운디의 그런 추임력은 직전에 문학센트럴과 동일하게 경주를 치렀었는데, 제가 볼 때는 4번과 3번보다는 조금은 약세로 보입니다. 5번 마필이. 그래서 4경주는 인기마 간의 접전으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7번 마이센터를 기본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4번과 3번입니다. 3번, 4번입니다. 7번을 축으로 3번, 4번.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다운디가 좀 더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7번을 기본인 축으로 해서 3번,
4번, 5번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이거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주로를 보고 제가 이거 강공략 들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여지를 남겨두겠고요. 자, 이거 상당히 문제의 경주입니다. 이거 문제의 경주고,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치는 말 1번 제축 2호, 그리고 상승세의 외곽에 있는 9번 신의 여제, 11번 라운더 탑. 자, 그런데 관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이 마필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제축이호라는 마필. 제축이호가 8월 26일이었죠. 이 경주를 한번 내용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당시의 라운더 탑은 내측의 정말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최적의 전개, 그리고 우승을 했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축이호가 중반에 외곽에서 엄청나게 날라들어왔습니다. 추입으로 주는 소리 했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걸음과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제축이호라는 마필이 워낙 걸음이 좋았다. 라운더 탑보다 편성이 약했었죠. 그리고 승급전을 딱 치렀는데, 물론 이제 제축이호가 직전에도 약간의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소위 말해서 깨졌습니다. 승급전에서 이 마필은 4위에 그쳤고요. 그러면 과연 제축이호는 마필을 5등급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직전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동반되는 마필이 바로 라운더 탑입니다. 그러면 제축이호는 마필이 이미 5등급 승급전에서 그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과연 라운더 탑이 외곽의 11번 게이트에서 직전과 같이 내측의 최저의 전개가 가능하겠느냐, 또는 승급전에서 과연 이 마필이 장담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고요. 여기에 말이 신의 여제라는 마필, 빠르죠. 직전에 이 마필이 데뷔전 때는 뒷심이 그다지 빠르지 않았습니다. 앞선의 달빛 조각사라든가 금악진주라든가 빠른 마필이 워낙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능력 발휘가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앞선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마필이 여유있게 버티는 거림이었죠. 그런데 직전에도 놓고 보면은 역시나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직전 편성 자체가. 자, 또한 이 9번 마필과 11번 마필 이번에 승급전이고요. 게다가 외곽으로 밀렸죠. 여기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 직전에 신의 여지 여러 개 남았네. 라운더 탑 마찬가지. 근데 제축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 마필들이 5등급에서 정말 순조롭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입상을. 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마필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바로 6번 스마트별. 그러니까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편성에서 뭐 기존의 5등급의 기복마들은 다 차치하고 승급하는 마필 또는 승급 이후에 정응주에 있는 마필들, 1번 제축이호라든가 3번 문학이글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엄청나게 잘 뛰었다가 승급한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맥을 못 줍니다. 이 마필도 선인형 마필이고요. 하나같이 또 선인형 마필들. 그러면 스마트별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는 이미 5등급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1301분 22초 때 주로 정상적인 주로였죠. 5월 20일 1분 21초 때, 6월 18일 1분 22초 때, 8월 27일 1분 22초 때. 자, 이게 스마트별의 최근의 5등급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직전에 괜히 인기순위 3위의 마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1번을 뛰어가지고 딱 1승밖에 없는 마필, 그것도 4세 안말. 자, 이미 능력 드러난 마필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최근의 내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승급하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고, 제축이호는 종반에 추임력을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만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었다. 소위 말해서 이제 5등급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6번 스마트별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인기순위 대비해서 1번, 11번, 9번 그냥 끝? 이거 아닙니다. 1번, 9번, 11번 안고 갑니다.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좀 더 과감하게 놓고 할 것인가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6번 스마트별이 일단은 이번 경주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5경주. 그래서 저는 6번 일단 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11번, 9번인데 너무 1번, 11번, 9번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래서 이 5경주는 변수가 분명히 많은 경주,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재건을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첫 번째 A급 경주가 이거 6경주입니다. 자, 정말 이번 경주는 제가 A급으로 준비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위 등급 레이스긴 합니다만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간명, 임팩트 자신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직전에 월등했던 경주로 말했던 마필이죠. 발이 10번 도끼 드래곤의 마필 엄청났습니다. 직전에 7마신을 이겼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압도를 했다. 상대를 압도를 했고요. 뭐 구간별 타임이라든가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절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승급전에 부담이 좀 높은 편이고요. 직전 대비 거리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뭐 이마필의 잠재력과 혈통적인 기대치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10번 마필 도끼 드래곤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10번 마필. 그래서 제가 딱 두 마리만 여러분께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 오픈하겠고요. 바로 9번 실버 퍼즈입니다. 그러니까는 실버 퍼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이죠. 그에 따른 능력을 믿고요. 여기에 키를 찍는 마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경주입니다. 9월 16일. 자, 이 9월 16일 날 레이스를 딱 보면 외곽에 있는 내기 레벨도 직전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거의 바닥만 쳤던 마필인데 직전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9월 17일, 9월 16일. 도끼 드래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기록 한번 비교해보면 다른 경주긴 했습니다만 9월 16일 3경주에 뛰었던 도끼 드래곤이 압도를 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당시 이마필의 기록은 1분 13초 7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바로 다음 경주에 5경주에 뛰었던 송암 드래곤의 1200m 레이스 기록이 1분 13초 7입니다. 소위 말해서 송암 드래곤과 도끼 드래곤의 기록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이 내용 자체가 절대 나쁘진 않았다. 1번 마필.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11번 내기레길이 직전에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탄력이 좋았었고요. 근데 이 마필은 1초 이상 늦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이 안 되는 마필이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정말 항상 제가 이 전제를 까는데 정말 이상규 교수라든가 관계자분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기록만 놓고 보고요. 동일한 마필이라도 신인 교수, 이상규 교수가 기승했을 때는 그다지 좀 강하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만큼은 제가 예외를 두겠습니다. 보셨죠? 송암 드래곤의 직전의 내용이 그만큼 좋았던 겁니다. 기록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도끼 드래곤 마필과 비교가 될 정도로 동일한 기록이라면은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을 저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현금에서 검증이 된 9번 실버 퍼지. 굳이 뭐 한 마리를 더 설명드린다면은 2번 마파람이 그나마 이제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전력이죠. 그래서 6경주는 제가 A급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10번. 10번 도끼 드래곤 강하게 믿을 수 있겠죠. 여기에 1번 필이 안고 와야 됩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이것도 A급에 정말 이 신인 교수가 기승한 마필을 제가 간공략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고요. 네, 1번 마필 이번에 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마필 여기에 9번 실버 퍼즈까지. 우선적으로 제가 이 3두의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A급 강공략 경주. 참고로 이제 그나마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마파람이 현금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1번, 9번이고 우선적으로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고 후반부에는 강공략, 배당,
경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도 강축이 있고요. 2위권이 접전인데 이거는 2위권에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강축이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제가 늘어볼 수 있는 2위권에서는 이거는 배당 쪽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최근에 상승세 엄청나게 뚜렷하죠. 바로 5번 제타마스터입니다. 제타마스터가 지난 8월 20일이었죠.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당시에 새로운 빛깔, 원스피어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였기 때문에 이거 성대가 너무 약해서 이 마필이 잘 뛰었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승급전에 이 마필이 8마신으로 우승을 했는데 상당히 마필이 세구나. 그리고 많이 성장을 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마필이었습니다. 일단은 추로 인정합니다. 5번 마필. 여기서 이제 외곽에 제가 이 8번 문학어블리트라는 마필을 안고는 가는데, 자, 이거 57.5kg를 감안해 본다면은 여전히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전에 문학어블리트라는 마필이 입상 실패, 소위 말해서 이제 3위에 그쳤던 이유가 상대 마필한테 능력에서 밀린 게 아닙니다. 부담 중에서 이 마필이 밀린 겁니다. 무려 56.5kg의 부담 중량. 52kg에서 56.5.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쉽지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직전 대비 1kg도 더 짊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보니까 제타마스터가 기본적으로 빠르긴 한데 선행을 나설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주목받고 있는 마필들이 6번 플라잉 라이트, 그리고 3번 블루인디, 뭐 선입형 마필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이 뒤에 마필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승급전이죠. 감량을 받았지만 승급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는 말이 4번 옥천체가 선행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4등급에서는 남자로서는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 내측에 있는 1번 금성세계 승급한 다음에 입상 위험은 없습니다만 선행을 받았을 때 절대 만만해 볼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미 1700까지는 선행력 또는 선임력이 통했던 그런 전력이고요. 선행 일변도의 마필 아닙니다. 따라가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딱 봤을 때 일단은 핵심은 이거죠. 5번 마필을 추후 인정하는 과정 속에 8번을 안고는 가는데 여전히 이 마필은 부담이 좀 높다. 그리고 올라오는 마필. 그런 편성 놓고 봤을 때는 앞선이 뭔가 횡한 느낌. 그러면은 4번 옥천체강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1번 금성세계도 편하게 났었을 때는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7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5번 제타마스터 강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안고 하시는 마필 1번과 4번을 우선순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8번 문학 어플리트입니다.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1번 그리고 8번입니다. 7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거는 오늘 A급 메인입니다. 오늘 제가 배당 노림수의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자신있게 한번 이 경주만큼은 한번 팬분들께 제가 한번 자신있게 한번 공지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고민 끝에 선정한 경주가 바로 이 8경주입니다. A급 메인.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편성이 여러분들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한번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번 파워풀 삭스. 인기 마필이고요. 종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3번 파인 캠프. 역시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 4번 이다나은. 현금에서는 검증이 됐지만은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 다 추입형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이. 여기에 중요한 건 말이 10번인데 포린너브라는 마필. 이 마필은 3세 안말이고요. 상당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국산 3세 안말 최강의 대회였죠. 코리아노크스 대상경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성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4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그런 능력 마필입니다. 포린너브. 중요한 거는
포린러브가 빠릅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포린러브가 주행사 때 이마필이 따라갔죠. 그리고 추임력이 좋았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 이거는 실제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 제가 뭐 부연 설명 붙이고 하나도 없고요. 포린러브는 이번에 추입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방에서. 물론 이제 현장에서 뭐 마필이 정말 뭐 어떻게 컨디션이 뭐 변화가 왔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선행을 나설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마방에서는 추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게 이번 경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2번, 3번, 4번, 10번 마필 하나같이 다 올라오는 마필들인데 그러면 이편성이 앞선이 약하냐? 딱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드림여왕입니다. 드림여왕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드한 선행력 마필은 아닙니다만 이 마필이 빠릅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이편성에서는 드림여왕이 충분히 선행 가능성이 있겠고 11조만에 나오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거의 베스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6조 마방의 마필 거의 다 들어왔죠? 거의 다 들어왔을 때 거의 다 맞췄습니다. 거의 다 강하게 출혈되는 바 있었고요. 자, 이번 주는 바로 이 7번 드림여왕입니다. 드림여왕이고 지난 6월 21일 또는 4월 30일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미 4등급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주를 A급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외곽의 발이 10번 때문입니다. 만약에 10번이 선행마로 전호수는 그냥 믿었다라면은 이거는 A급 메인 안 됩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따라가는 전략을 저로서는 캐치를 했기 때문에 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7번으로서는 금상첨화의 기회구나. 앞선에 붙는다면은 1400m 레이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7번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번을 강하게 놓고 들어갑니다. 7번을 강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8경기는 오늘 준비된 메인입니다. A급 메인이고요. 주요 마필들이 3번, 4번, 2번 마필, 뭐 외곽에 10번 마필 싹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7번. 강하게 놓고 때립니다. 자, 여러분들 8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고 노림수는 7번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A급 메인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연이어서 이번 경주 강공략 경주되고요. 예고되었던 네 번째 강공략 경주고, 저는 일단 뭐 3두의 마필로 간명하게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3두의 마필에 자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10번 세네킨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200m 레이스에서 세네킨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과연 3등급에서 몇 두가 있을까? 자, 이거는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세네키는 엄청나게 빠르고 강합니다. 직전에도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GC 트로피, 영영삭스, 세네킨 라운드 포인트, 뭐 SI 코코까지 MJ 베이스트, 썬드래곤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마표로 버팁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경주 선행 전개 유력하고요. 그래서 1200m 레이스에서는 세네킨을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3등급에서는 그렇습니다. 세네킨. 그러면 이 금빛만 하는 마필이 현재 문세영 교수의 기승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 금빛만 같은 경우에는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이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금빛만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겠지만은 경주를 지켜봤을 때 1200보다는 1300 이상의 거리에서 이 마필은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의 경주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 경주 거리는 1200m 레이스죠. 불안해 보입니다. 8번 마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보다는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7번 블랙 초콜릿입니다. 블랙 초콜릿. 자, 이 마필은 최근에 연승이죠. 그런데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상대는 엄청 강하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마필의 경주를 한번 봤을 때는 잠재력이 상당하네요. 엄청나게 센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7번 블랙 초콜릿 이번에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7번 마필 안고 하고요.
자,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베스트 천사는 마필. 자, 이 베스트 천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경마 전적표가 4번밖에 표출이 안 됩니다. 이전의 성적은 작게 보이죠. 뭐 이건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경주 성적을 놓고 보면서 이 마필이 그렇게 돋보이는 성적이 아니면은 은근히 또 이게 저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배천상 같은 경우는 현재 재검을 받고 나왔죠. 이마필이 7월달에 경주 출연한 다음에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이미 배천상 같은 경우에는 3등급 그것도 1200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적정거리고요. 그 이상의 거리를 뛰는 경험도 없습니다. 1200 4등급의 우승, 승급전의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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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3등 정말 꾸준한 마필이고 55.5kg를 짊어진 게 신기할 정도로 3등급에서의 이마필의 활약은 엄청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게다가 제임스 텔론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근데 최근에 뭐 전적표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마필이 딱 보니까 저평을 받고 있는데 절대 이마필은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베스천상이라는 마필이 금빛만태 지리유는 단 1도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제가 이 구경주를 강공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3대 마필의 노림수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번 세네퀸, 강추계, 7번, 4번 인정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10번 추계 7번 4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10번에 따른 믿음이 좀 더 강하지만은 이거는 복조로 들어가도 환수가 됩니다. 10번, 7번, 4번에 복조 공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경조 네 번째 예고를 들었던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왜 3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예고 강공략 경주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A급 경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역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엄청나게 혼돈도가 있겠고 일단은 뭐 3등급에서는 능력 마필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한도 만만치 않겠죠. 일단은 4번 문학택빛 비롯해서 5번 논스톱 기상, 6번 마이티고, 콩코드 스퍼트, 여기 럭키온 이 정도네요. 이 마필들이 상당히 센 마필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말이 7번 콩코드 스퍼트 일단은 최근에 연승이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콩코드 스퍼트라는 마필이 직전에 3등급에 우승을 했을 때 여력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종반에는 문학태핏이라든가 논스톱 기상 엄청난 거센 도전이 걸음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 대비 우승을 한 나머지 무려 3.5kg 늘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연투라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체력 소모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콩코드 스포트가 4세 마필인데 최근에 이 마필이 1700, 1800을 연투를 했습니다.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5.5kg의 부담량이 또 1800m 레이스 저는 이거는 쉽지 않다 봅니다. 아예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요.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7번 마필은 불연수로 꼽을 수 있겠고 뭐 이외의 마필들은 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주목할 마필들이 2번 원평 코드 그리고 위너블로 럭키온 이 마필들 제가 지금 언급이 들었던 마필들은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는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들입니다. 능력 마필들. 그런데 원평 코드는 최근에 완벽하게 하향세고요. 그러니까는 스포츠 선배를 뛰고 난 다음에는 완벽한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능력은 저는 가장 세다 보여지는데 그 점이 좀 변수고요. 럭키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 5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강공야로 적중했던 마필이었는데 저는 이 마필 능력을 세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55kg의 럭키온이라면은 이거는 위너블루가 무조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너블루. 자, 위너블루도 꾸준하죠. 이미 뭐 3등급에서는 준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종반의 취임 역발에 강점이 있는 마필. 그 다음에 3등, 3등, 3등.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마필이 최근에 대비해서 딱 보시면 훈련 강도가 이때는 스포 딱 한 바퀴였죠. 두 바퀴
4바퀴, 6바퀴. 직전에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많이 약했습니다. 직전에. 자, 이 부분도 제가 확인된 부분입니다. 취재를 통해서. 자, 그런데 위너블루는 직전에 딱 이렇게 내용을 놓고 보니까는 이전까지만 해도 54kg, 54kg, 55kg. 근데 직전에는 부담 중량이 57kg였죠. 일반적으로 이제 위너블루가 딱 직전 경주만 뛰고 퇴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마필이 길게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마방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저에 따른 예측이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훈련 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었지만은 이거는 저에 따른 예측입니다. 근데 위너블루가 직전에 57을 짊어지고 강도 높게 준비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57이면은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고 57에 준비가 됐다고 해도 마필의 무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 강도의 조절이 좀 있었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경주는 또 한 번에 55kg인데 완벽하게 강도가 달라졌죠. 그것도 2주 만에 나오는 마필 치고는 엄청나게 강도 높게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말씀드렸죠. 직전에 57을 짊어지고 힘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나오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힘 한 번 안 쓴 거죠. 2주 만에 나오는 겁니다. 2주 만에 나오는 위너블루의 55kg의 부담 중량 이 편수에서는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원평 코드 8번 위너블루 여기에 9번 럭키온이 능력마로 꼽히는데 이번 마필이 최근에 하향세라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 바로 8번입니다. 위너블루 이 마필을 자신있게 믿고 합니다. 마지막 강공략 경주 마지막 A급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마필의 불안 요소를 일단은 꼽아드렸고요. 8번 마필의 누림수로 말씀드렸고, 제가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4번 문학대필, 6번 마이티곤, 여기 뭐 9번 럭키온, 5번 논스톱 기상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8번을 일단 노리고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번 퀵실버 키튼도 직전에 거의 정말 날라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4코나 돌자마자 대꼴찌였는데 대차꼴찌였습니다. 근데 종말에는 어느새 엄청나게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고요. 타임을 보시면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전개를 펼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35초 후입니다. 양호한 줄에 12초.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 기록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마필도 그렇고 여기에 3번 원더풀 인디도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2위 거는 제가 현장에서 압축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저에 따른 마음속에는 노림수의 마필이 있는데 확인해본 이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할 수 있는 마필 8번입니다. 마지막 A급 강공량의 누림수의 마필 바로 8번 위너블루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 경주 10경주 8번 위너블루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주 그냥 1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그냥 1등급 경주고 그냥 명칭부여 경주가 되어 있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3대 마필로 먼저 압축이 됩니다. 3대 마필. 자,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8월 13일 경주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번 경주 7번을 일단 인정합니다. 장상 클리어. 근데 이 8월 13일 경주를 한번 보시면 이때 핸디캡 경주였죠. 핸디캡 능력으로 부담량이 측정이 됩니다. 당시에 장상 클리어가 52kg, 이 마필이 52kg 우승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레전드데이가 52kg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경주죠. 이번 경주에 또 동일하게 출하는데 핸디캡 경주입니다. 동일한 핸디캡 경주인데 레전드데이는 직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52kg 제모로 준우승을 했는데 무려 57. 장상 클리어는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52kg. 제가 이거 부담 중량이 이게 잘못됐나 해서 다시 봤습니다. 이 마필의 부담량이 이게 맞나? 다시 봤는데 맞습니다. 레전드 데이 57, 장상 클리어
52kg. 자, 이게 또 여러분들 이 앞에 이게 별표 표시가 있는 건 뭐냐면 52kg 미만의 마필이 52kg로 증량 신청한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52kg도 안 되는 거였죠. 신기하죠. 그러면은 뭐 조선은 땡큐인데 이때 당시 보면 레전드데이라는 마필이 이게 52kg를 준 게 맞는 건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레이팅이 레전드라는 마필이 레이팅이 엄청납니다. 이 마필이 레이팅이 엄청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면은 직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직전에 52kg를 짊어진 게 이게 맞는 거냐? 이 경주가. 자, 동일한 획격 경주입니다. 뭐 조선은 땡큐고요. 그러니까 6번은 없다. 이번 경주 뭐 쉽지는 않다. 이게 57이면은 52 동등한 부담 중에서도 이 마필이 졌었는데 52kg인데 57이다? 당연하게 7번 인정해줘야겠죠. 7번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레전드 데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는 4월 23일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레전데이가 52kg를 짊어졌고 코브라볼이 52kg였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브라볼은 52kg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주 레이팅이 높아서 57인 건 인정하지만은 그러면 직전에는 뭐였느냐? 이 경주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6번 마필 안되고 7번 마필 인정이고요. 자, 여기 이제 말해 내측에 빠른 마필이 두 마리가 있죠. 이게 희비가 갈리는데 빅터무는 15주 만에 나오는 마필, 파인키 여파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병력의 이슈도 제가 볼 때는 주목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총 14번을 뛰는 과정 속에서 6승, 준우승 3회. 그런데 1400m 레이스를 뛴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경주가 바로 5월 14일 뚝선배, 그리고 결과는 부진. 이 외의 경주는 다 모두 12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데뷔할 때 1000m 레이스를 뛰었나요? 하여튼 1400 미만의 거리였죠. 한 번도 없네요. 다 1200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거 맞습니다. 빅토몬. 그러니까 1400은 여러분의 이 마필은 좀 부담스럽다. 반면에 코브라보 같은 경우는 이미 1600m 레이스고 또 선입정규로서 이 마필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마필. 3번 인정입니다. 그런 점 봤을 때 7번, 3번의 한방 공략 저는 유력하다 보고요. 뭐 1번도 많이 팔리고 5번도 좀 팔리는데 알고 있죠. 조이브라더의 능력도 저로서는 인정합니다만 아직까지는 1등급에서 이 마필을 기대를 한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1번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세영 기수가 계속 했기 때문에 또는 직전에 조금은 뛰었기 때문에 어찌든 팔리는데 52kg 짊어지고 52.5kg 짊어지고 또 코브라볼한테 상대도 안 됐던 마필입니다. 코브라볼 이기죠.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바로 이 8번 용암 보스. 이 마필은 제가 최근에 적중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이 용암 보스. 제가 이미 3등급 시험부터 이 마필은 주구장창 높게 말씀드렸었는데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8월 20일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때 당시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 여러분께 강하게 들었던 그 노림수의 마필들 있었는데 그 마필들을 다 이겼던 그런 전력이 바로 용암 보스입니다. 그 정도로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일간 슈퍼점의 대상 경주 때 너투플레이, 울트라 갤럭시 이런 마필들 신흥 강자와 경합을 펼쳤던 무려 57을 짊어지고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은 1등급 경주이긴 합니다만 52kg의 부담 중량에 최근에 용암 보스의 그런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8번 마필을 필히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경주는 제가 이 경주도 앞선의 주로를 확인해 본 다음에 확신이 좀 들면 현장 강공략 들어갑니다. 뭐 이 강공략이라는 게 그냥 제가 강공략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환심을 얻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강공략의 의미는 뭐냐면은 강하게 들어가서 적중해 하는 게 그게 우선인 겁니다. 그냥 뭐 제가 강공략을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강공략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경주는 좀 더 강도를 높이면서 여러분들 확신율이 높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1경주의 현장 체중이라든가 주로 파악 끝나면은 현장 강공략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만큼 이미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장상 클리어 믿고요. 여기에 코브라볼 믿습니다. 유력한 도전 마필 바로 8번 용암 보스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8번 또는
7번, 3번, 8번 복조 공략도 좋고요. 나는 이 3대의 마비를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11경주.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서울이죠.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최근에 1호 경마의 성적 좋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도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어서 바로 부경 1호 경마 방송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